자, 우리 이제 진도별 문풀 3 1주차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TCCM 모형에 관한 거예요. 교사 발달 순환 모형, TCCM 모형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교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변형이 돼서 저렇게 대화 형태로 나온 거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TCCM 모형에서 지금 우리가 교직 이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퇴직 단계까지 쭉 제시하고 있잖아요. TCCM 모형은. 그런데 그 중에 선생님들께서 헷갈리는 거는 이거예요. 능력 구축인지 열중 성장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지 다른 단계가 헷갈리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김 교사와 박 교사의 대화는 둘 중에 한 사람은 능력 구축 단계이고 한 사람은 열중 성장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막 우리가 헷갈리는 걸 시험 문제로 내지 확실하게 다 아는 거 막 너무 쉬운 거를 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문으로 나오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TCCM 모형 우리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풀어봤지만 나올 때마다 많이 헷갈려요. 주로 이제 이 단계가 헷갈리는데, 자, 이제 딴 단계도 보셔야겠지만 이 두 단계를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 있어요. 자, 능력 구축 단계는 이제 교직 입문 단계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응이 됐어요. 적응이 된 다음에 교수 행위와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교수 학습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교수 학습, 교수 행위에. 그러니까 교직 입문 단계에서는 이제 생존기이기 때문에 허걱대면서 막 따라가서 내가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능력 구축 단계가 되면은 교수 행위. 내가 잘 가르치나? 교수 학습에 관련 이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교수 자료, 새로운 교육 기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워크숍, 세미나, 학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 가고 이래서 막 발이 넓고 막 네트워크가 돼 있고 이러진 않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학원도 이제 갈까 막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단계가 능력 구축 단계예요. 자, 그래서 자, 이때 이제 다시 한번 사례로 좀 요약을 한다면 새로운 교수법을 배우기 위해서 워크숍도 참여해보고 그리고 최신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을 응용도 막 해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써봤다. 레지오 막 연수 가가지고 레지오 교구나 뭐 수업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나도 표상하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능력 구축 단계예요. 자, 열중 성장 단계는 이제 여기서는 직업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막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막 자부심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직업 만족도가 되게 높은 자부심이 막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타인과 나누려고 강연도 막 다니고 우리 옛날에 그 학습 공동체 지금은 이제 뭐 해설서에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학습 공동체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아교육계에서 유명한 학습 공동체가 몇 개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함께 이제 뭐 교수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장학사, 뭐 원장, 원감, 평교사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있었던 그 속해 있었던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 군데 불려다니면서 막 강연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열중 성장 단계죠. 막 발이 넓어지고 남들 가르치고 막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이런 거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은 동료 교사와 협력도 하고 협력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자신이 협력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요.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후배 교사한테 멘토링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열중 성장 단계 교사가 좀 더 경력도 오래되고 가르치는 입장, 조언해주는 입장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사 간의 대화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응용된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김 교사 요거 이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교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김 교사가 박 선생님 저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워크숍도 다녀왔고 프로젝트 기반 새로운 학습법 이런 것도 애들한테 막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김 교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박 교사가 와 정말 멋지네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저도 프로젝트 학습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애들이 잘 따라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자, 박교사는 멋지네요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오고 저도 많이 활용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자, 이게 뉘앙스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여기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박교사는. 자, 그다음에 김교사 또 보시겠습니다. 저도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경험이 좀 부족해서 걱정도 좀 되거든요. 해보고 싶지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혹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박교사가 물론이죠. 저는 이제 막 조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할 때 주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않고 조금 작게 잡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주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장해보면 좋아요. 팁을 알려주고 있죠. 지금 팁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김 교사가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학회에도 좀 참석해보고 싶은데 좀 제가 이런 프로젝트 관심 있고 하니까 좀 추천해 주시는 학회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박 교사가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학회 이름이에요. 유아교육 연구회 요런 거를 지방에서 쓰는 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석해 보시겠어요? 이러면서 저도 매년 이미 참석하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와,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TCC의 모형의 지금 이제 단계를 쭉, 저는 이제 아까 능력 구축하고 열중 성장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교직 이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교직 퇴직 단계까지 쭉 있는데 설마 이게 이전 단계, 입문 단계, 쇠퇴 단계, 침체 단계 이렇게 생각은 안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능력 구축, 열중 성장 둘 중에 하나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러면 지문을 보셨을 때 선생님들이 원래 갖고 계신 지식으로는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둘 다 똑같이 능력 구축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어떤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자, 요거는 김 교사는 지금 왕성하게 막 교수학습에 관심이 많죠. 주로 쭉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교수법, 교수학습 요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학회 같은 게 참석하려고 하는 열의를 막 갖고 있잖아요. 막 발이 넓어서 네트워크 돼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김 교사는 지금 능력 구축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교사는 능력 구축 단계예요. 자, 대화를 보니까 자, 능력 구축 단계고 박 교사는 보니까 김 교사보다 더 경력도 많죠. 그래서 노하우가 더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박 교사는 프로젝트 이미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학회도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죠. 그래서 이 많은 학회 중에서 어떤 하나를 알려주기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뒤에 이제 대화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지문이 대화를 더 해가지고 우리 이제 어떤 네트워크도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인 프로젝트 수업 그런 하는 연구회를 만들어 볼까요? 막 이런 것도 더 하면은 확실히 더 드러나는데 지문을 무한정 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잘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김 교사는 능력 구축 단계이고 박 교사는 열중 성장 단계다. 이렇게 일단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제 말이. 능력 구축 열중 성장인데 이 문제를 이제 다시 보실게요. 자, 그러면 김 교사와 박 교사의 발달 단계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찾는 것도 힘들었는데 근거까지 이제 설명하려니까. 자, 근거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자, 이 근거를 설명할 때는 이 근거를 왜 대라고 하는 거죠? 논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답하라는 거예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근거를 쓸 때는 크게 이 사례에서 답을 찾으면 객관적이 되는 겁니다. 사례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례는 여기 제시되어 있잖아요. 사례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열중 성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일단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TCCM 모형 이론에 근거해서 사례 플러스 이론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는 사례만 들면서 이 사례를 보니 이런 방향이다라고 답을 쓰는 게 이유를 쓰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셔. 작년에 이유 대잔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셔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헷갈려 하는데
이제 사례만 가지고 이제 근거를 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시오라는 거는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대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 답이 왜 맞는지 증거를 대보세요. 이 얘기거든요. 증거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돼요. 어떤 게 증거가 아니에요. 왠지 내가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내 생각, 주관적이에요. 그거 말고 근거는 이 지문, 시험 문제 지문 또는 우리가 공부한 이론, 이 두 가지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삐아제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삐아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비고츠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거 다 이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례와 이론을 이제 들면서 근거를 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모범 답안 한번 좀 보실게요. 문제를 보셨으니까. 자, 모범 답안 보시면 전 좀 비교적 좀 길게 썼는데 이거보다 더 짧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김 교사는 먼저 어떤 단계인지, 김 교사와 박 교사가 어떤 단계인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김 교사는 능력 구축 단계이고 박 교사는 열중 성장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김 교사가 능력 구축 단계인 이유는 뭐냐 하면 교수 학습에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교수 학습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워크숍에 또 참석하고 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계속해서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는 사례와 지문의 사례와 여기 TCC의 모형 정의를 같이 연결해서 답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열중성장 단계, 박 교사가 열중성장 단계인 이유는 김 교사에게 멘토링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멘토입니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멘토링을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멘토링을 제공해주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학회를 추천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학회를 통해서 막 이제 우리가 같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네트워킹의 기회, 학회 추천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이 긴 말을 다 안 쓰더라도 요 비슷한 내용들을 좀 짧게라도 적으시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해설은 그냥 각 단계마다 특징과 교사 행동 사례를 적어두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 행동 사례들을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 제시해드리는 많은 문제에서는 가능하면 특징과 사례를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예 이 사례들 중심으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반을 제가 오픈을 하는 거예요. 7월 16일 날부터는. 그리고 제 기본 강의에서도 본 강의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사례를 좀 적재적소에다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근데 이 반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량을 한정없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절충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진짜 헷갈려하는 거는 사례를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사례도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 더 많으면 더 좋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분량을 또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CC의 모형.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도 이제 사례예요. 2번은 이제 교사들의 반성적 저널입니다. 교사들의 반성적 저널이고, 자, 2번 문제는 사라초가 제시한 교사 역할 중에서, 그러니까 사라초가 제시한 교사 역할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사라초가 이제 제시한 교사 역할 중에서 김 교사의 저널, 그 다음에 박 교사의 저널, 또 여기 서 교사의 저널, 이 세 가지 저널에 나타난 이제 교사가 저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교사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데, 자, 사라초도 우리 이제 한번 좀 보시면, 자, 사라초 내용도 좀 보시겠습니다. 역할 해설도 제가 다 써놨어요. 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역할인지 설명을 다 써놨는데, 자, 사라초의 교사 역할은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여기 진단자, 요거는 이제 쉽잖아요.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헷갈리는 게 교육과정 설계자, 요거랑 그 다음에 교수 조직자, 그리고 학습 지도자, 요거 세 개는 헷갈려요. 요거 세 개는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어는 외웠지만은 이게 지문으로 응용돼서 나오면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담자, 의사결정자, 이건 다 알아요. 이게 헷갈리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일단 교육과정 설계자가 어떤 겁니까? 교육과정 설계자라고 하는 것은, 자, 유아교육 관련 이론이나 유아 발달 능력 이런 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거예요. 3세 교육과정, 4세 교육과정, 5세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수 조직자는 좀 인스트럭션의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구체적인 그런 처음에 목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월간, 주간, 일한 뭐 이런 것들을 짜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교수 조직자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목표와 목적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끔 교육 활동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배치하는 거. 이게 교수 조직자예요. 자, 그다음에 학습 지도자는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흥미있고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 환경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학습 지도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문에 나오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지문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사의 반성적 저널이에요. 자, 일단 김 교사의 저널을 좀 보시겠습니다. 김 교사는 오늘 나는 유아들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활동을 계획했다. 연령별로 유아들이 어떤 발달을 거치고 있는지 이런 연구부터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3세 교육과정도 짜고 그 다음에 5세 교육과정도 짰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발달 단계에 맞춘 활동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앞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평가하고 더 연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도 평가하고 연구하는 건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애들한테 막 이대로 해 뭐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충분히 연구하고 평가해가지고 교사는 알고 있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떤 역할일까요? 지금 3가지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과정 설계, 교수 조직자, 학습 지도자. 요게 제일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 3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뭘까요? 지금 발달 원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3세, 5세 교육과정을 일단 고려해 보았어요. 자, 요거는 교육과정 설계자 역할이에요. 가장 거시적인 거, 가장 큰 거. 자, 그래서 요거는 김 교사의 반성적 저널은 교육과정 설계자의 역할입니다. 자, 김 교사의 반성적 저널은 교육과정 설계자의 역할. 자, 박 교사의 저널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유아들을 위해서 매일의 일정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활동들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어요.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배치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유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미술 활동, 그 다음에 오후에는 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체육 활동. 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자료와 도구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활동이 잘 되게끔. 그리고 다음 활동과의 연계성, 그리고 요 활동과 활동 간의 연계성, 이번 주, 다음 주 이런 연계성도 잘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육의 목표가 애들한테 얘들아 이거 해봐 막 이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짰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이거는 아까 교육과정 설계자보다 훨씬 좀 구조적, 체계적, 공학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좀 단위가 좀 작아요, 더. 자, 요거는 교수 조직자예요. 이게 교수 조직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여기 박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 조직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수 조직자.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교육과정 설계자와 교수 조직자가. 자, 이게 이제 교수 조직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교사의 반성적 저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흥미있고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오늘 얘네들의 흥미가 뭐지? 애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주제. 우리 반 애들이 전부 동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 동물로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관련 자료와 도구도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에 스스로 좋아서 막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 원래 흥미도 있지만 더 좋아서 참여할 수 있게끔 교구도 갖다 놓고 환경도 만들어 놓고 상호작용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유아들의 흥미를 끄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기 유발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고 아이들의 흥미, 동기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요거는 무슨 역할일까요? 학습 지도자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학습 지도자입니다. 자, 서교사의 반성적 전월을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학습 지도자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사라초의 역할 중에서
각각의 교사의 역할을 쓰고 또 그 이유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말씀드렸지만 이유를 설명할 때는 사례와 이제 그 사라초의 이론을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교사는 교육과정 설계자의 역할이죠. 요거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김교사는 교육과정 설계자의 역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김교사는 교육과정 설계자의 역할, 요거 들어가야 되고 어떤 역할인지 쓰라고 했으니까 자, 왜 설계자냐 하면은 요건 아까 사라초 외운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발달 단계와 학습 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초의 정의하고 사례를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데 거의 일치해요. 지금 사례가 짤막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박 교사는 교수 조직자의 역할이죠. 여기서는 체계적인 일정과 활동 배치, 그리고 교육 목표. 자, 아까 정의에도 이런 거 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정의하고 지금 활동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서교사는 학습 지도자의 역할. 자, 여기서는 흥미있는 활동 제공, 학습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학습 지도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교사의 역할을 제가 또 요 밑에 해설도 해 두었어요. 자, 제가 이제 제 설명을 아까 들을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려니 하지만 또 혼자서 복습하려면은 이런 활동들을 자세히 써 있는 거를 보는 것이 좀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교사, 박교사, 서교사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해설해 두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헷갈리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교육과정 설계자의 주요 활동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교수 조직자의 주요 활동들. 예시를 좀 많이 들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학습 지도자의 그런 주요 활동의 여기 내용들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첫 주니까 조금 쉬었다가 3번부터 계속 하도록 하시겠습니다.